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통합사회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중에서 요 금융 파트인 거죠. 요 금융 파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금융 자산과 합리적 자산 관리 중에서요. 다양한 금융 자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1단원에서 행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행복에서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 마음만 행복한다고 행복한 것이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행복을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거나 같이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고 정당하게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가정 경제를 지키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고요. 그렇죠? 테크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요 일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구별하고 특히 이 금융자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넘어갈게요. 아니, 넘어간 게 아니라 다음 시간으로 할게요. 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란 말이 있는데요. 금융자산에서 우린 자산을 이제 SH라고 얘기하죠. 뭐 미래 SN 뭐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산이란 말은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보통 단체는 뭐 기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의미해요. 특히 무형적인 재산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 같은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뭐 돈 눈에 보이니까 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무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돈 그다음에 증서 이런 걸로써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파이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 그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은 금융을 얘기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는 영어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국제학교니까 여러분들 영어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어로 기본적인 금융 상식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요. 나는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아무튼 이런 회사로부터 일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득을 얻게 되면 샵에 가가지고선 소비를 하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부에 세금을 주고 정부가 나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돈은 돌고 돌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흐름이에요. 그렇죠? 통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돈이 흘러서 가는 그것을 이제 통화라고 얘기하죠. 경제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 이 강둑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을 뱅크라고 하죠. 이 뱅크가 이제 뚝을 얘기합니다. 뚝. 원래 뚝이에요. 뱅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돈은 어떻게 돼요?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살게 되겠죠.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저금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돈이 막 흘러갔던 것을 모아두고 있는 상태, 그 모아두는 것을 우리는 뱅크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돈을 찾다, 아니 돈을 집어넣다, 그러니까 입금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예. 계속 빨간색만 나와. 크레딧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돈을 빼지는 것을 데빗이라고 하죠. 그러면 디파짓은 뭐냐? 디파짓도 역시 돈을 맡기는 것을 얘기해요. 디파짓 한다. 그 다음에 돈을 찾는 것을 위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제 얘기는 아니고 또 이 책은 단어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보케블러리 책이에요. 거기서 인용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써있네요. 이 이야기는 칼 마르크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막스요, 마르크스. 자본론을 썼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건데요. 금융 상품. 사실 제가 잘 알질 못해요. 사실 뭐 제가 뭔들 잘 알겠습니까만은,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예금은 예치한다. 그러니까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예금은 목돈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만기일에 은행과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적금에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쌓다라는 뜻이에요. 쌓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쌓고, 두 번째 달에 쌓고, 세 번째 달에 쌓고, 그래서 마지막에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금융상품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급을 예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불하다 할 때 불자예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지불해주는 그런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예금이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금과는 개념이 다른 예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러분들 스쿨뱅킹 통장 같은 경우 그런 예금들이 돈 집어넣다가 언제든지 빠지고 언제든지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금과 적금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은행이 망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이 망해요. 망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IMF 이럴 때.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예금과 적금 중에서 어떤 게, 예금과 적금, 요금을 예금 중에서 어떤 것이 이자가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예금이 비싸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한번 돈을 딱 묶어 두게 되면 만기일까지 찾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적금은 매달마다 50만 원씩 매달마다 두기 때문에 이자가 첫 달에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는 이 50만 원만 다른 기업이라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맡긴 사람에 비해서 이 1,000만 원은 어때요? 안정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정기 예금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이고, 사실 요급을 예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베트남 쪽에 있는 저 같은 건 이제 얘기될 것 같은데, 신한은행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금융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 보게 되면 페이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급여 통장을 얘기해요. 급여 통장.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매달마다 은행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여 통장을 어느 은행에다가 개설하고 그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라든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죠. 요거는 이제 베트남 통장을 만들어라. 요거는 달러 통장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디맨드 디파짓이란 말이 있죠. 요게 바로 요구불이에요. 디맨드가 요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게 되면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만드는 예금 통장. 이건 이제 요구불 예금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다시 한국말로 좀 바꾼 여기는 넌텀이니까는 비정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찾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예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인스톨먼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 보통 우리 인스톨 그러면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전등 같은 거 설치하고 집에 이런 것들을 다 인스톨인데 인스톨레이션 그러면 설치 이렇게 되겠지만 인스톨먼트 그러게 되면은 나누는 거 이것을 얘기할까 뭐 할부 같은 경우도 인스톨먼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 적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정기 적금인 거죠. 정기 적금 같은 경우도 인스톨먼트 디파짓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타임 디파짓이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정기 예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자율이 정기 예금이 가장 높죠. 예. 그 다음에 인스톨먼트 디파짓이 이제 그다음 높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달마다 내고 달마다 낼 수 있는 그런 적금은 이자율이 적죠. 왜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좀 적죠. 자, 우리가 예적금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단리와 복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단리는 심플이니까는 원금이 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10%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단리로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게 되면 1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다시 1년이 지나게 되면 1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다시 1년이 지나게 되면 10만 원. 총 130만 원의 3년이 지나게 되면 1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처음 직장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요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연 10%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복리는요, 100만 원을 맡겨요. 똑같이 10%예요. 그런데 10%는 어떻게 주냐? 복리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이면 10% 이자를 붙이면 110만 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110만 원에 다시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이 되고 11만 원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100만 원 플러스 11만 원에 대해서 다시 10% 이자를 주게 되니까는 12만 1,000원의 이자를 주게 된 거죠. 다 더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3만 1,0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원 더하기 11만 원, 21만 원, 그 다음에 12만 1,000원 더하게 되니까 33만 2,000원이요. 보니까 딸랑 3만 1,000원만큼의 이자가 더 발생했네요. 그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4년, 5년, 1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자를 붙어서 어느새 금방 2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으로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복리를 찾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복리가 좀 적어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의 마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 타게 되면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드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차를 뽑죠. 할부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할 틈이 없어지게 돼요. 빠르게 일단은 예금 상품 중에서 좋은 예적금을 찾아서 빠르게 정기적으로 월급 통장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이라고 하는 안정된 수익이 만들어져야지 그것을 갖고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차,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음식,
그다음에 너무 잦은 해외 여행과 명품 구입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시절에 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주식이요. 선생님은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게 돼요. 환율이 이상이 있게 되면은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이 생기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제약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게 생깁니다. 계속 그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분이 다운되고 그 아주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에 물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가꾸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회사가 경영자금을 위해서 만들어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를 주식이라고 하죠. 그 증서 자체를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우리는 주가라고 하죠. 내가 원래 뭐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돈이야. 얼마냐면 이게 5, 요거 여러분들 못 본 글자죠? 여기가 천자예요. 근데 요 천자가 너무 위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10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붙이는 1,000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000원짜리야. 그리고 여기 보면 주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주권, 주식,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권자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인 문서. 이게 이제 주권인 거죠. 이 주권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은 다른 주권이에요. 자, 이건 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얘기할 때 쓰는데 여러분들 잘 흔하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데 내가 5,000원을 샀어요. 받았는데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서 이것이 7,000원이 됐어. 그럼 나는 2,000원만큼의 수익을 얻고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 회사의 주인. 그러면 우리가 기업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 그래서 이윤을 냈어요. 그러면 그 이윤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노동자한테도 배분해야 되고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주식을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개미들이라고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이래가지고선 많이 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금 같은 경우는 예적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 장치가 있었잖아요. 5천만 원까지. 베트남은 7,500만 동이니까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크죠.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크죠. 안정성이 떨어지죠. 주식과 관련된 몇 가지 뭐 많이 들어본 말들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장투라는 말이 있는데 장투는 장기 투자를 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야? 단타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제 장투하고 잘 맞는 것이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 잠재적 가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선 투자하는 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충분하게 발현될 때까지는 길게 보고 하는 투자를 우리는 장투라고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 절교했어 얘기할 때 요즘에는 손절했다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손절 역시도
주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손절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매자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5,000원에 샀는데 4,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팔았죠? 근데 왜 팔았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3,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서 끊는 거. 우리는 그것을 손절매, 손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써야 된다, 뭐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역시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 바구니가 넘어지게 되면 다 깨져버리겠죠. 달걀 하나도. 그러니까 달걀을 좀 이 바구니 저 바구니 놔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산 투자고, 그렇게 어떤 바구니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채권이요. 채권은 정부나 은행,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잘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권에서, 채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 채권이에요. 요 채권이고요. 국가가 만드는 것은 이제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을 공채, 국공채, 합쳐서 이제 국공채 이렇게 얘기하고요. 회사가 만드는 것은 회사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근데 그 증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처럼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한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망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채권이 괜찮습니다. 채권이 상승할 때는 예를 들어서 채권 역시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너가 지금 발행을 98년도에 했는데 3년 후에 내가 10억을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 연 7.5%씩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9천만 원에 줘, 내지는 뭐 8,500만 원에 이걸 사가. 그러면 너가 3년 있으면은 10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8,500개 이 10억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누군가가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이게 훨씬 좋네, 나한테 8,800만 원에 팔어. 그러면은 그래, 300만 원 이득을 받고 내가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채권은 은행과 다르게 만기보다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를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 채권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괜찮죠. 물론 손해 발생 가능하고요. 그거는 뭐 없는 투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채권에서의 권자는 권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채무채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기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